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부동산 뜨거운 소식이 있죠. 오늘 실시간 검색 후 순위까지 올랐는데 바로 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입니다. 오늘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몰고 올 효과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하반기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 보시고 오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상단에 카드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극약 처방이다, 이것은 부작용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이 양날검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부작용이 그만큼 크게 우려되는 카드거든요. 실제로 우린 이걸 겪어봤습니다. 과거 2007년 하반기에 시행이 됐고, 그때 유예기간을 좀 줬죠. 그 다음에 입주 물량들을 보면 반토막이 납니다. 자, 이렇게 부작용이 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9.13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의 시장 반등세, 그리고 분양가는 또 위를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분양가 상승세에 대해서 추가로 만질 수 있는 최대 초강수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요, 주택의 가격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초강수입니다. 그래서 메가톤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강력한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어떻게든 내년 총선 전에는 또 추가적인 부동산 상승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칼을 꺼내 든 것 같습니다. 자, 강남의 재건축의 상승도 상승이지만 이 분양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분양가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최근 보면은 이 내년 5월을 기준으로 올해 5월까지 보면은 분양가가 12.54%가 평균 상승했습니다. 꽤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변의 아파트도 자연스럽게 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전에 먼저 이 HUG 분양 보증 규정을 강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들이 나는 선분양 안 하겠다, 후분양해서 이 분양 통제 안 받겠다, 이렇게 항로를 변경하게 되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그렇고, 그리고 강북도 그렇고, 랜드마크 주상복합들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는 선분양하고 일부는 후분양하고 이렇게 최대로 분양가를 받기 위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분양을 하게 되면은 공정률 80% 이상만 되면은 분양 보증이 없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고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분양가를 어떻게 하든 간에. 따라서 지금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후분양까지 한 번에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드를 초강수로 두는 것이고요. 9.13 이후에 하락세가 쭉 이어져 왔죠. 쭉 이어져 오다가 최근 7월 들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2월부터 꾸준히 봤을 때 바닥치고 올라오면서 재건축 시장이 움직였고, 그 이후에는 용산, 마포 등지로 확산하면서 상승으로 바뀌었죠, 평균이. 이런 점에서 이 하반기 시장의 부동산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제적인 대응의 하나로 또 볼 수 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5가지 카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걸 꺼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집값 상승 확산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여정부 시절에 있던 카드가 고스란히 차례차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2007년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에 2009년부터 입주 물량이 반토막, 2, 3만 가구 정도밖에는 입주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에 이 신축 소형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는 지금 이 상한제로 아마 강남 재건축이
아주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기준점이니까 먼저 때려주면은 나머지 아파트들도 자연스럽게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공급량입니다. 추가적인 공급량이기 때문에 당장 간에는 집값을 막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추후에 엄청난 부작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든지 매매가든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 동안 이 건설사들은 밀어내기식 분양을 했고, 이번에는 과연 유예기간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네요. 일단 9월에 공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겠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근데 이 원가라고 보면 되는데, 이 원가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감정평가한 토지 비용, 이 감정평가도 뭘 기준으로 하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들이 매입한 비용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낮게 깔리는 거죠. 그리고 시공비도 마찬가지.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 건축비가 있거든요. 거기로 분양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분양가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연히 인허가 물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급은 반토막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현재 이 강남의 후분양 항로를 바꾼 추진단지들의 분양 예상가를 보면 최소 6천 이상입니다. 뭐 6천, 6,500, 뭐 8천,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중인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은 이들 단지들은 후분양을 한들, 선분양을 한들 똑같습니다. 현재 시세대로 따지면 공시 가격으로 하면 4,500 이하로 통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까? 일단은 공급이 귀해지겠죠. 이렇게 통제하는데 누가 짓겠습니까? 공급이 더 귀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일부 분양하고 위는 남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후분양 계획 단지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규모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여의도에 있는 뭐 브라이튼이라든가 이런 단지들 일부는 무리해서 아마 선분양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뒤로 깨지면은 더 많이 다치니까 그냥 앞으로 깨지겠지. 자, 그리고 도입이 되면 당장에는 이 로또 단지들이 속출할 겁니다. 분양가 통제 당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로또 단지에 진입하기 위해서 무주택을 유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세 수요로의 전환은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분양 가격을 국가에서 끌어내리면 시장 혼란은 엄청 클 것이고, 이게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향후 2, 3년 뒤에는 엄청난 공급 부족이라는 부작용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자, 일단 이러한 규제가 나오면 처음에는 이 규제빨로 인해서 시장의 경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부 단지는 가격이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다가 이러한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무주택이신 분들은 청약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규제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 된다 안 된다 한숨 쉬지 마시고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어떤 기회가 올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HUG에서 분양 보증 규정 강화하면서 이번에 또 롯데가 7월이면은 청량리 L65 분양할 거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강제 분양이 될 거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당 분양가도 2,600이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일부는 9억 이하로 나오고 또 중간도 뭐 10억 정도, 10억대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청약에 나설 수만 있다면 잡으면 괜찮은 단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분양가 상한제가 빠르게 도입되면 9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또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잘 살리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공급이 급감되는 건 지금 염두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돼서 서울이 싸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2년, 3년 지나면은 후폭풍이 그때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압구정 한양이 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한다고 압구정 한양이 아닙니까? 길게 보시자고요. 기회가 올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하셔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졌다. 이 하반기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어떠한 현상이 발생될 거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짧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하반기 시장 분양할 게 꽤 남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기회를 잘 잡아보자.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